왕자의 게임 시즌 4 다시 보기 마음아트. 하우스 오브 드래곤 보기 전 다시 보기 하는 왕자의 게임 시즌 4는 프리퀄 드라마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7왕국의 통치자 가문이었던 타르가리엔의 왕권을 둘러싼 전쟁 이야기라면, 왕자의 게임은 멸족한 가문을 되살리려는 데너리스를 필두로 분열된 7왕국 쟁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시즌 4 역시 중요한 인물들이 목숨을 잃으며 흥미진진하게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왕자의 게임 시즌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조프리 왕의 독살. 조프리 바라테온 잭 글리슨군은 국왕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물론 무자비하고 과학적이며, 성격은 오만하고 난폭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형폭군의 유형에 들어가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사 스타크도 조프리의 진면목을 알기 전까지는 완벽한 왕자님으로 착각하고 좋아했지만, 조프리가 산사 앞에서 산사의 동생 아리아의 친구 미카를 상처 입히고 아리아의 다이어울프에게 다쳐 자존심을 상하기 전까지는 산사에게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블랙워터 전투 승리 이후 귀족들 앞에서 농공행상을 하거나 마저리 티렐과 혼인할 때도 멀쩡하게 행동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프리는 작은 굴욕만 겪어도 기이할 정도로 앙심을 품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산사 앞에서 아리아에게 망신을 당한 이후론 산사에게 몹시 잔혹하게 굴었으며, 자신과 마저리의 결혼식에서 롭 스타크의 머리를 요리해서 산사에게 먹일 거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산사와 파혼한 뒤에도 그녀를 침대로 부를 생각을 하는 등 상식 외의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프리의 죽음도 무척이나 비극적이지만 사실 모두들 조프리의 죽음을 환영했다는 것은 모두 아닌 비밀. 조프리는 자신의 결혼식 연회장에서 독살당하며 죽게 되는데, 죽기 바로 전까지 티리온을 모욕하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독약을 먹인 범인을 티리온으로 가리키면서 티리온은 당연히 국왕 시해범으로 체포당합니다. 7왕국의 국왕이었던 조프리 바라테온 독살의 주범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베일리시와 올레나 티렐이었습니다. 베일리시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힘든 조프리를 없애기 위해 올레나 티렐과 손을 잡았는데, 손녀딸 마저리를 사이코패스 왕에게 시집 보내기 싫었던 올레나 티렐과의 이해관계가 맞은 합작품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던 조프리조차 그저 장기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 알지 못했던 조프리. 바라테온의 죽음으로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한 것은 티리온이었습니다. 티리온 라니스터의 재판 결투. 티리온 라니스터 피터 딩클리지 붙는 태생적 장애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 때문에 열등감과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인물로 평민들에게 기억 난쟁이 취급받는 것만큼 본인도 평민들에 대해 경멸감을 숨기지 않으며 이성의 애정에 목말라 상대가 명백히 돈만 보고 있으며 관계를 지속하는 게 어리석은 것임을 스스로 자각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착각에 스스로 빠져들며 모욕을 자주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잘 보면 본인도 궁정의 광대 마냥 혓바닥에 브레이크가 없이 상대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티리온은 부강한 라니스터 가문의 일원이면서도 선천적으로 심각한 외소증 장애인이라서 끊임없이 무시와 경멸을 당하는 존재이며, 이는 티리온에 가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이자 티리온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티리온이 조프리의 암살범으로 몰리자 라니스터 가문은 그런 티리온을 보호하기는 커녕 티리온을 재판에 회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티리온은 결투 재판을 신청 브론에게 기대를 걸지만, 브론은 이미 세르세이에게 포섭당한 상태, 거기에 세르세이가 결투 재판 상대자로 호명한 상대는 바로 그레거 클리게인 기사. 거산 아리아 스타크와 한때 동행한 적도 있었던 사냥개의 잔인 무도한 형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티리온에게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는데, 그것은 바로 거산에게 원한이 깊던 도른 지역 마르텔 가문의 차남 오버린 왕자였습니다. 오버린 왕자의 깊은 원한이란 오버린의 누나 엘리아와 마지막 용 라에가르 타르가르엔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지만, 어느 날 라에가르 타르가르엔이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고 이후 전쟁이 벌어졌으며, 라니스터 가문이 그 아이들을 죽이고 그레거 클리게인 거산이 엘리아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몸을 두 동강 내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복수를 거산에게 하고 싶었던 오버린 왕자는 티리온의 결투 재판에 티리온 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결투 당일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무모했던 결투에서 오버린 왕자가 빼어난 무술솜씨로 거산을 압도 쓰러뜨리고 오버린 왕자는 승리에 도취되어 거산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고 소리치는데, 그 짧은 순간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산은
오버린 왕자를 쓰러뜨린 후 바로 엄청난 힘으로 오버린 왕자를 극락으로 보내버리지만 거산 역시 반죽음 상태로 실려나갑니다.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티리온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티리온을 아끼던 형 제이미에 의해 풀려나 칠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오버린 왕자의 마르텔 가문 하우스 에나이에미아 로에스 마텔. 오버린 왕자가 속한 마르텔 가문은 도르네를 다스리는 대가문으로 정식 명칭은 니메로스 마르텔 가문 하우스 에나이에미아 로에스 마텔이며 가주는 선스피어의 영주로드 어브 SUNSPAR이자 샌드십의 영주로드 어브 더 SANDSHIP입니다. 그리고 마르텔 가문은 다른 대가문들과 달리 대영주로드, 페러마운트나 관리자와 덜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대공 프린스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마르텔 가문은 칠왕국의 대영주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철왕자의 충성을 맹세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혈통과 풍습, 역사 등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도르네인만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데 남녀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가 가문을 잇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생아의 성은 샌드샌드. 또한 이름 중간엔 니메로스가 붙는데 이건 개인적인 미들 네임이 아니라 마르텔 가문의 전통으로 니메리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근위대는 주로 창과 라운드 쉴드를 무장으로 씁니다. 근위대장은 아레오 호타입니다. 마르텔 가문의 역사는 안달종 모험가가 시조이며 선스피어의 마르텔 가문은 한때 도르네의 6왕 중 하나에도 속하지 못했지만 영주 모르스가 발리리아의 약탈을 피해 1만 척의 배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도르네에 상륙한 로인족 여왕 니메리아와 결혼한 이후 세력을 떨쳐 니메리아의 전쟁으로 도르네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르네에는 로인인들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마디가 가문을 잇는 전통도 로인인들의 전통입니다. 아에곤의 정복과 제1차 도르네 전쟁 당시 아에곤은 끝내 도르네를 정복하지 못했고 젊은 용 다에론 1세의 도르네 정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훗날 다에론 2세가 도르네의 공주 미리아옥은 머라이어와 결혼하고 다에론 2세의 여동생 데너리스와 도르네의 대공 마론 마르텔이 결혼하면서 타르가르엔 가문의 세력권에 들어갑니다. 이후 블랙파이어 반란과 로버트의 반란 때 왕실과 사돈을 맺었기에 타르가르엔 왕가를 지지하며 지원군을 보냈었습니다. 도란 대공의 아들 트리스탄과 로버트 바라테온의 딸 미르셀라 바라테온의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조프리 왕에 대한 지지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도란 마르텔은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에소스에 있는 데너리스 타르가르엔 아에곤 왕자와 함께 철왕자를 수복해 타르가르엔 왕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마르텔 가문은 오버린 왕자의 죽음 이후 엘라리아 샌드율러 가문의 서자로 오버린 마르텔의 연인이자 오버린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은 실질적인 부부 사이는 연인 오버린의 복수를 다짐하고 실제 실행에 옮길 만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왕자의 게임 속에서 마르텔 가문의 멸족에 가까운 멸망 이후 유일하게 오버린 왕자의 흔적을 드라마 속에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성애적 성향이 강해서 강철군도의 아샤, 그레이조이와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드라마상에선 사랑을 나누다가 유론에게 습격당해 생포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시 티리온으로 돌아오면 형 제이미로 인해 풀려난 티리온은 킹스랜딩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려 한 듯 찾아간 아버지의 침소에 샤에가 누워있고 잠꼬대로 TYWIN 마이 라이언 타이윈 나의 사자님이라고 자신이 듣기 좋아했던 마이 라이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분노 샤에를 결국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분노에 찬 티리온은 석궁을 들고 아버지 타이윈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결국 화장실에 있던 타이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쌓여있던 원망, 타이윈의 자기 변명과 자식들에 대한 무시로 짧은 대화가 오고 가다가 타이윈이 샤에를 창녀라고 칭하자 분노가 폭발한 티리온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 아버지를 쏘아 죽이고 그 길로 킹스랜딩을 떠나 여왕 데너리스와 만나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티리온이 아버지 타이윈을 살해한 사건은 웨스테로스에 또 다른 왕궁을 건설하던 라니스터 가문의 몰락의 징조가 되어버리는데 라니스터 가문의 금광은 메말라 버리고 강철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가 점점 쌓여만 갔으며 타이윈의 죽음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부재로 인해 티리온이 태어날 때 가문이 몰락할 징조라던 이야기가 결국 현실화되어 갑니다. 에소스 대륙 미린의 여왕으로 등극한 데너리스. 웨스테로스의 왕위와 몰락한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비세리스는 도트라긴의 원조를 약속받는 조건으로 13살의 나이였던 데너리스를 도트라긴의 수장 칼드로고에게 팔아버리듯 결혼시키는데
이때부터 도트라긴의 수장칼의 부인 칼리시케 HALESI로 불리게 됩니다. 낯선 유목민족의 생활에 힘들어하다 서서히 적응하면서 오빠 비세리스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성장해가는 데너리스. 젖먹이 시절 때부터 유복한 생활을 하던 오빠와 달리 유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데너리스는 도트락 쪽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지만 비세리스는 드로고의 행동이 약속과는 다르다며 연애를 열어주겠다는 데너리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까지 하자 결국 데너리스는 난생 처음으로 오빠와 대판 싸우고 또 자신을 건드리면 남편한테 말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선언까지 하자 완전히 동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비세리스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흉기를 들고 올 수 없는 바에스 도트락에서 술에 취한 채 칼로 그녀를 협박하다 이걸 보고 분노한 남편 드로고에게 끔살당하고 맙니다. 데너리스는 남편 드로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아이를 임신하고 웨스테로스의 왕위를 되찾는 꿈을 꾸지만 주술사 미리 마즈두어의 복수로 남편과 아이 둘 다 잃고 맙니다. 웨스테로스의 왕위를 되찾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데너리스는 바에스 도트락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남편을 화장하는 자리에서 불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걸어 나오면서 자신이 드래곤로드임을 증명합니다. 그 불 속에서 오래전에 멸종된 드래곤 알세지 부하 죽은 가족들의 이름을 따서 초록색 드래곤은 라에갈, 황금색 드래곤은 비세리온, 검은색 드래곤은 드로곤으로 이름 지었으며 데너리스는 도트라긴의 지배자이자 드래곤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후 불타지 않는 자더 UMBORNT, 용들의 어머니 머더 어브 드래건즈, 은색 여왕 더 실버퀸이라는 별명도 갖게 됩니다. 노예상의 만 정복 마이너스 검은 폭풍. 데너리스는 웨스테로스 공략을 위해 아스타포르에 들러 무결병들을 구매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예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을 목격하게 되고 크라즈니스 모나클로즈와의 흥정 끝에 8,600명의 무결병을 구매하고 용 한 마리로 값을 치른다고 한 다음 노예병들을 받자마자 바로 그 군대로 노예상들을 죽이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후에 애인이 되는 용병 대장 다리오 나하리스의 도움으로 융카이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며 사슬을 끊는 자브레이커 오브 CHAINS 만인의 미샤- 발리리아오로 어머니 MHYSA가 된 후 미린까지 진격 미린을 정벌한 후 자신이 정복했던 융카이와 아스타포르의 혼란상을 듣고 이곳도 통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븐킹덤을 통치할 수 있겠냐면서 미린의 여왕으로서 처음으로 지배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너리스의 미린 통치는 그야말로 재앙과 실패의 연속으로 오랫동안 사회체제를 유지하던 노예제도를 혁파한 탓에 노예상에 많은 혼란으로 빠지고 미린의 귀족들로 구성된 반 데너리스 파벌 하피의 아들들이 데너리스의 부하들과 해방 노예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데너리스는 이에 맞서기 위해 미린인들로 이루어진 치안유지 부대인 청동야수대 해방 노예들 중 싸우고자 하는 자들로 구성된 3개 부대를 창설하지만 이들은 애초에 전투 경험이 부족하여 하피의 아이들의 급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데너리스의 최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설리드조차 하피의 아들들에게 당한 사례가 계속 발생했으며 여기에 노예상들이 융카이의 권력을 탈환하고 신 기스와 연합, 아스타포르를 함락시킨 후 학살을 자행하며 미린으로 진격하는 데다 자유도시들이 파견한 함대가 미린의 무역망을 차단, 경제가 붕괴하여 몇몇 해방 노예들은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등 내우외환이 겹친 카오스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데너리스의 가장 강력한 힘 드래곤들은 점점 흉폭해져 주인한테 반항을 일삼는 등 데너리스는 드래곤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데 결국 드래곤이 양들과 여자아이를 태워 죽인 다음 잡아먹는 사건까지 발생함으로써 데너리스의 평판이 크게 추락하자 결국 데너리스는 드래곤들을 쇠사슬에 채워 피라미드 지하에 가둬버림으로써 자신이 드래곤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격이 되고 이를 보고 용병단 세컨즈 선즈와 벤 플럼은 데너리스한테 실망하여 변절해버려 군사력이 약화되고 검은 용 드로고는 데너리스를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데너리스는 조금씩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기스의 원래 관습을 따르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미린, 지배층을 대표하는 히즈 다르조 로라크와 90일간의 평화를 조건으로 재혼한 뒤 미린을 공격하던 융카이와 해방 노예를 다시 노예화하지 않는다면 노예 무역을 한다고 해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노예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원래의 혁명적인 의도에서 크게 물러나고 맙니다. 사생아 존 스노우에서 영웅으로 성장하다. 램지 볼턴의 볼턴 가문이 북부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에서 존
스노우 킷 해링턴 붙는 그런 가문의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존 스노우라는 인물의 본질과 그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 스노우는 평생 사생아라는 명칭을 받고 살아야 했고 그것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에다드 스타크를 매우 존경했으며 항상 스타크 공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를 생각하며 결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존은 자기 희생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항상 명예롭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비록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타격이 온다 하여도 결정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존 스노우가 자유민들에게 붙잡혀서 스파이 노릇을 하며 사랑하게 된 이그리트도 내치고 결국 그녀가 죽음에 이르러도 존은 항상 사랑보다 의무를 중요시했던 인물이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맨스레이더와 다른 부대원들의 적대감을 받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했고 비록 현명한 결정은 아니지만 자유민들을 장벽 안으로 보호한다는 옳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 스노우의 파격적인 결정으로 경비대원들에게 반감을 사 결국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